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걱정, 인간관계 갈등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분들은 금방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분들은 몇 달, 몇 년씩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진짜 멘탈 강한 사람들이 매일 습관처럼 내뱉는 5가지 말과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단단해질 거예요. 특히 3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멘탈 강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관점은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감정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하면 익힐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멘탈 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5가지 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진짜 멘탈 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첫 번째는 뭐 어쩌라고 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말 어떤 의미일까요? 멘탈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이야. 내가 못해서 그래라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어요. 자책하고 좌절하며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빠르게 차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친구가 만나자마자 요즘 얼굴색이 안 좋네. 나이 들어 보여.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기분이 상하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곤 하죠. 정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일까? 하며 거울을 보고 속상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멘탈 강한 사람은 속으로 뭐 어쩌라고?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그 상처에서 벗어나 다른 대화로 넘어가거나 더 즐거운 주제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또 직장 상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에 밤새 고민하고 잠을 설칠 때도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억울하거나 상사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매번 내가 못나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주눅 들면 내 스스로가 너무 지쳐버릴 겁니다. 이때 뭐 어쩌라고 내 잘못 아니잖아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건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보호하는 데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겉으로 대놓고 상사에게 뭐 어쩌라고요 라고 말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잘못이 없진 않지만 이것까지 전부 내 탓이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걸.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난 내 길을 갈 테니 네가 흔들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일본의 선사 도겐의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깊은 연못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이 돌을 던져도 잠시 파문이 1분 금방 잔잔해지듯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자녀나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곤 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수해? 아빠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완벽히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가끔은 뭐 어쩌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무덤덤하고 적당히 흘려보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뭘 또 시도한다고 실패하면 더 서글플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과 시간이 있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한 번의 실패가 마지막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실패들이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어르신들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실패를 처음부터 두려워하기보다 실패가 오면 이건 그냥 인생 과정 중 하나야 라고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해볼 기회가 언젠가 반드시 온다고 믿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왔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렸던 시절에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괜찮아 다시 하면 돼의 정신이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보는 거죠. 가령 요리를 하다 음식을 망쳤을 때 역시 난 요리에 소질이 없어가 아니라 이번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네. 다음엔 조금만 넣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오래 곱씹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어차피 지난 일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인정하면서 빠르게 털어내는 능력이 있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도 계속 그 말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계속 곱씹어봐야 나만 힘들지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단단한 어르신들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건강이 나빠져 예전처럼 산책을 못해도 괜찮아 조금씩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 거야. 오랜 친구와 오해가 생겨도 괜찮아 다시 대화해보면 풀릴 거야. 혼자 살다 보니 밥을 망쳐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볼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우리 노년의 삶에는 여러 상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 앞에서 지나치게 무력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 과정이고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삶은 계속 이어지고 언젠가 다시 시도할 기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삶이 1순위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저 사람은 이기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자신보다 가족과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단단한 어르신들이 말하는 내 삶이 1순위는 모든 걸 내 멋대로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키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퉁명스럽게 대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무시당하나?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마음 강한 어르신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오해가 생겨 서로 연락이 끊겼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매일 속상해하며 왜 전화 한 통 없지?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강한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내 오늘은 소중해. 나는 오늘도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볼 거야. 친구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늙고 외로운데 자식들은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하며 서러워하면 하루 종일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내 삶이 1순위로 생각하는 어르신은 자녀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지. 나도 내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래교실도 즐기며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받고 싶은 마음, 미움받기 싫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매달리면 정작 남은 인생을 즐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 강한 어르신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즐겁게 지낼까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행복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이 1순위야 라는 말은 결국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는 다짐입니다. 이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게 해줍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행복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단단한 마음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내 실수를 인정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세대는 참 책임감이 강한 세대입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가 부족해서 하며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요. 특히 자녀 문제나 가정사에서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단단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이 말은 내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모든 일의 책임을 혼자 떠안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마음 강한 어르신은 내가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겠지만 공부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명절에 며느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해보지요. 많은 시어머니들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신하게 있었어야 했는데 라며 모든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건강한 어르신은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했던 건 미안하지만 며느리도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 다음에는 서로 더 이해하면 되겠지 라고 균형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웃어른이 참아야 한다
어른이 다 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만 상처받고 정작 다른 가족들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 단단한 어르신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잘못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했구나. 미안하구나. 둘째, 모든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급박했고 다들 피곤한 상태였지.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다 내 탓이야 하며 지나치게 자책합니다. 자녀가 이혼했을 때, 손주가 사고를 쳤을 때, 가족 모임이 불화로 끝났을 때, 모든 걸 내 부족함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50대, 60대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성인이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라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남 탓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게 마련입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늙어서 이것도 못하네라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 나이에 맞는 책임만 지고 나머지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일단 해볼게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하나.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손주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마음 단단한 어르신들은 일단 해볼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 80년, 90년을 살아보니 그걸 깨달은 거지요.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 85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붓글씨를 해보고 싶었지만 나는 글씨가 원래 삐뚤빼뚤했어 하며 미루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서예 강좌를 본 후 그래 일단 해보자 하고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지. 라며 꾸준히 연습했어요. 1년 후 할아버지는 작은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옷 스타일을 시도할 때도 스마트폰을 배울 때도 여행을 계획할 때도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대였을 때도 40대였을 때도 새로운 일은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용기 내서 시작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나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70세에 새로운 시집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후대에 큰 문화유산이 되었지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닙니다. 마음 단단한 어르신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진 다음에 시작할게라고 하면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자는 태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운동복부터 사고 책도 읽고 의사와 상담하고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정작 시작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집 주변을 5분만 걸어볼게라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또 손주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무슨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갈 수 있어요. 대신 오늘은 전화 한 통만 해볼게라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일단 해볼게라는 말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위안이자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작은 시도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도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멘탈 강한 어르신들의 5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멘탈이 강하다 하면 감정을 억누르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도 슬플 때 울고 화날 때 분노하며 필요하면 좌절도 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묶여 있지 않고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 위에 중심을 잡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큰 파도를 만났다고 해서 파도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파도는 자연현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파도가 지나간 뒤에 다시 고요한 바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연습을 해온 것이죠. 지금부터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깊게 빠지지 않는다. 멘탈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스스로에게 가장 독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황이 끝나면 굉장히 빠르게 까먹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꺼내려 노력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갈군 일이 오후에 있었다면 저녁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고 노력해요. 혹은 주말에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서 기분 전환을 하죠. 얼핏 보면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일부러 잘 잊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나에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 거야.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일 뿐이야.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죠. 독일 철학자 니체는 당신이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당신을 들여다본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수록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멘탈 강한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어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구호와는 다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되 거기에 계속 머물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 이 감정을 느끼고 이제 놓아주자. 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고 금방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일주일 운동했는데 살은 왜 안 빠지지? 약을 먹었는데 왜 통증이 계속될까? 자녀에게 조언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하며 쉽게 포기해버리죠. 반면에 멘탈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거야. 78세 김종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년 퇴직 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그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간 글씨가 전혀 나아지지 않아 주변에서는 그만두지,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당장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평생 못 배우지라며 매일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작품은 지역 전시회에 출품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했습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성취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특성을 지연된 만족감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즉각적 보상보다 더 큰 미래의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회복이 느려지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실패나 좌절에도 꿋꿋함입니다. 그들도 물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낙관적 현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는 어떤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건강 회복이든 새로운 취미든 관계 개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전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멘탈 강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마음 강한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미련은 남기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이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더 잘 돌봤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건강관리를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멘탈 강한 어르신들은 이런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지금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만 나아가자.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5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는 공부를 더 챙겼어야지 라고 할머니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는 5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정성은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막내는 다음 해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 30분을 목표로 했는데 무릎이 아파 15분만 걸었다고 합시다. 대부분은 또 실패했네라고 자책하지만 마음 강한 분들은 오늘은 무릎이 아팠는데도 15분이나 걸었어.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자주 그때 더 잘할 걸 이라고 후회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추억, 자녀, 양육, 직업 선택 같은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지식 환경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멘탈 강한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은 얻되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지.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이런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후회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앞으로의 날들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경험에서 배웠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대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지혜를 미래를 위해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단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단단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5가지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뭐 어쩌라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의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속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이 1순위야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행복한 나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내 실수를 인정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되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않는 지혜예요. 자녀 문제로 자책하는 분들께 특히 필요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일단 해볼게 라는 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노년의 시간은 젊은 날과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쌓은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젊음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금이 불에 단련되듯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졌지요.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진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말을 매일 한 번씩이라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말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의미대로 조금씩 행동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근육처럼 계속 단련하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5가지 말 중 딱 1가지만 골라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힘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힘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